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 진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화이트 진로 연매출 1조 8,856억 원, 영업이익 904억 원, 당기손익은 223억 원, 화이트, 맥스 등의 맥주와 참이슬, 진로 등 소주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종합주류업체입니다. 화이트 진로는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맥주 전문회사 화이트가 소주 전문회사 진로를 합병하며 탄생한 기업입니다. 잠깐 재미로 화이트 진로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 화이트 진로의 전신인 두 회사 중 화이트 맥주는 1933년 8월 당시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에 조선맥주 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설립이 됩니다. 화이트의 대표 맥주 브랜드는 크라운이었는데 1967년 박경복 회장이 지휘를 맡은 이후 크라운 대신 1993년 신제품 화이트가 출시가 됩니다. 화이트는 국내 맥주 시장의 돌풍을 일으켜 1996년 화이트는 맥주업계 1위에 오릅니다. 결국 1998년 아예 회사명을 화이트 맥주로 변경하죠. 진로 역시 화이트 못지않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924년 6월 15일 평안남도 용강군에 설립된 진천 양조상회가 진로의 시초인데 역사가 긴 만큼 이름도 많이 바뀝니다. 1951년 3월 동화양조, 1954년에는 서광주조라는 사명을 사용하는데 이때 서광주조 시절 오늘날 소주의 대명사 두꺼비 상표 진로를 생산 판매했었습니다. 이후 1966년 사명 진로주조를 거쳐 1975년 3월 주식회사 진로로 상호를 변경하며 진로라는 사명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진로는 1970년 당시 국내 소주 시장을 석권하던 사막소주를 제치고 국내 소주 시장 1위가 되고 이 기세로 1977년 11월 진로소주로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1998년 한때 대한민국 소주의 국룰이었던 전설의 대나무슨 여가소주 참이슬이 이때 출시가 되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소주를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03년 골드만삭스의 채권의 수욕으로 시작된 법정관리 절차로 인해 진로는 법정관리에 나오게 되었고 2005년 화이트 맥주가 진로를 인수하게 되며 오늘날의 왕관과 두꺼비가 합쳐진 화이트 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우선 최근 5개년 매출 및 영업이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매출은 1조 9천억 원 수준부터 2018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9년 매출 2조 원을 달성하면서 2012년 이후 7년 만에 매출 2조 원을 회복하는 호실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유행 중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술 한잔 드실 때 저기요 여기 테슬라 하나 주세요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 형의 차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테라와 참이슬을 섞어 만든 유행어죠. 테라와 참이슬을 함께 주문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행이 번진 것처럼 화이트 진로의 이러한 성장의 주역은 바로 테라와 진로입니다. 테라는 출시 한 달 만에 1억 병 판매를 돌파하며 시작부터 돌풍을 일으켰고 2020년 1월 기준으로 누적 5억 병을 판매하며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복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감성으로 마케팅을 한 진로이즈백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업계 추산 화이트 진로의 소주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또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돌풍을 일으킨 신규 상품들의 출시는 다른 한편으론 마케팅 비용의 증가 현상을 이끌면서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마산 공장 생산 효율화에 따른 비용 반영으로 당기손익은 줄어들었습니다. 화이트 진로의 맥주 사업부가 2013년 이후 지속된 연속 적자로 인해서 2018년 마산 맥주 공장을 매각하려 했으나 이를 중단하고 소주를 생산하는 생산 효율화 작업을 통한 비용이 발생이 되면서 2019년 당기손익에 반영이 된 거죠. 물론 당기손익만 놓고 본다면 적자가 났지만 그래도 테라를 통해서 화이트 진로가 대박을 치면서 테라 판매량이 월 평균 200만 박스에 달하는 성수기 실적을 월별로 꾸준하게 달성하고 있고 맥주 시장의 점유율 역시 50%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화이트 진로가 그간 맥주 사업부만 5개년 연속으로 적자만 냈었는데 성공적인 존버로 떡상각을 잡은 것이죠. 진로와 테라의 대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 브류세가 개정이 되면서 화이트 진로형들은 에라디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맥주 및 탁주에 관한 주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화이트 진로는 물 들어올 때 노를 빡 저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세법 개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종가세라 불리우는 술의 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 한 병의 원가가 1,000원이라면 이것저것 세금이 붙으면 1,036원이 붙는 구조로 술값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실제로 OECD 주요국가의 주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무려 평균 72%로 술 한 병에 매기는 세금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화요같이 원가가 비싼 술들이 가격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 종가세 때문입니다. 평소에 술 많이 드시는 형님들은 열심히 애국하고 계신 셈이죠. 그런데 이처럼 술의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매하게 상황이 발생했던 분야가 바로 수입 맥주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리면 국내 맥주 회사는 세금을 어디다 낼까요? 자, 중학생도 맞힐 수 있는 수준 바로 국세청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네켄을 들여오는 하이네켄 코리아는 국세청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관세청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슬슬 촉이 오셨을 텐데 국세청은 국가정보원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썰이 존재할 정도로 국내 술 회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속이고 세금을 덜 내려는 무모한 회사는 없죠. 하지만 관세청은 수출, 수입품의 세금을 관리할 뿐
하이네켄이 원가를 얼마라고 하건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공장에 일일이 가서 따져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수입 맥주는 가격을 내 맘대로 신고해도 되는 것이죠. 관세청에다가 이순원가 400원이에요 라고 신고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붙어도 820원이면 되는 것이죠. 즉 이 같은 종가세 시스템의 빈틈으로 해외여행할 때나 볼 수 있었던 술들이 편의점 네캔 1만원 등 매우 저렴한 가격에 풀리게 된 것이죠. 결국 2018년 수입 맥주의 수입액은 3억 달러를 넘어서는가 하면 수입 맥주 점유율이 전체 맥주 시장에서 30%를 달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으로 인해 높은 가격의 출고가 이어지는 국내 맥주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이 같은 상황은 언제나 불만이었죠. 하지만 2020년 1월 드디어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이 되면서 1969년 주세법 개정 이후 50여 년 만에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가 술의 원가가 아닌 양으로 변경되는 종량세로 전환이 되며 1kg당 83만 300원 주류세가 부과가 되고 생맥주의 경우 2년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리터당 664.2원으로 과세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출고가의 72%의 세율이 적용되오던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국내 주류업체의 경우 평균 리터당 856원의 주세를 납부했는데 종량세가 도입이 되면서 약 3%의 세금 부담이 줄게 되었어요. 반면 수입맥주는 평균 주세 납부세액이 리터당 764.52원으로 종량세가 도입이 되면서 약 12%가량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어요. 통관 시 신고가를 낮게 책정해 세금을 줄여 가격을 책정하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네캔 1만원 등의 할인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에 상대 우위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트 진로용들의 앞길을 막을 세력들이 하나 둘씩 치워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장의 반응과 정보 정책 등의 차원에서 지금 업계에서 얘들아 떡상 가자 하고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류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주류 수요층의 사이클과 잘 부합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내 주류 출고 현황입니다. 2014년 380만 킬로리터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까지 쭉 하락을 하여 현재는 343만 6천 킬로리터로 5년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반면 수입분은 증가해서 2010년 대비 2018년 기준 약 4배 가까이 성장했어요. 이를 주종별로 얼마나 빠졌는지 보기 위해서 주요 주류별 출고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주요 주류들의 수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신 대로 수입분 맥주가 커지면서 맥주는 2014년 대비 2018년 출고량이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16년부터 국산 맥주 감소분이 수입 맥주 출고량을 상회하면서 전체 맥주 출고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즉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거나 술을 마시는 양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짝 이게 좀 불안해서 다행히 전체 주류 출고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주는 경기 변동의 비탄력적인 주동 특성상 일정한 출고량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지속적인 저도 제품 출시로 출고량은 정체되었으나 실질적인 판매량을 나타내는 출하량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낮은 도수의 과일 소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잠깐 시장이 일시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이후에는 성장률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팔리던 주류가 이렇게 성장이 둔화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 구조의 변화가 타격이 가장 큽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음주 가능한 인구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음주 가능 인구 성장률은 1990년대 연평균 1.5%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 동안은 1%로 하락하였습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현재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당장 올해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월 자연증감에서 사망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술을 팔아야 할 고객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의 둔화입니다. 주류는 일상생활이 꼭 필요하지 않은 기호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기 연동성이 높아요. 올해 3월 초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2019년 대한민국 GDP 성장률이 외환 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년 만에 역주행을 하면서 3만 달러 수정을 걱정할 처지가 되었어요. 지금 경제가 안 좋은 2020년 1분기 상황이 아니라 작년 한 해 기준으로 경제가 역성장을 한 것입니다. 맥주, 위스키 같은 술들은 강한 경기 연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소비 부진이 주류 출고량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면서 함께 변한 음주 문화의 변화도 한몫했겠죠. 건강 중시 기조 확산, 부정 청담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폭음과 2차 술자리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술, 홈술 트렌드가 자리가 잡히며 실제로 음주 가능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05년 9.6리터에서 2017년에는 8.6리터로 감소하기도 했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함에 따라서 주류업계도 이제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신제품 테라와 진로가 매우 시장에서 잘 받쳐주고 있고 정부의 정책 역시 기존 종가세에서 총량세로 변경이 되면서 진로 하이트형들은 이제 앞으로만 쭉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의 사이클이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주류 출고량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기조와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기존 주류업계가 기존의 매출을 뒷받침하던 맥주와 소주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아예 주류 이외에 또 새로운 상품들로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하이트진로 앞으로도 계속 신제품 개발과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대한민국 훌륭한 종합 주류 기업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을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